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통령의 실적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초 76.2%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설문 발표는 지난 2022년 9월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62.6%에 비해 13.6%나 올랐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높게 나왔던 2014년 긍정평가보다도 10점이 올랐습니다. 조사기관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지율은 사회적 제한 조치 해제와 자동차 연료 가격 인하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헤르디 삼보전 경찰청장의 재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르디 삼보전 경찰청장은 요수와 여단장을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수사 과정을 공개하여 경찰 내부의 비리 의혹과 면책에 대한 공분을 사게 했으며 시민들은 정부가 적어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부정평가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었던 옴니버스 법안의 긴급 규정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2월까지 예정된 재선 임기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은 다음 대선으로 넘겨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주식 곡물을 쌀과 밀 외에도 수수를 포함시켜 확장할 예정입니다. 수수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곡물로 쌀과 밀의 인기에 밀렸지만 대규모 재배를 통해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만 헥타르의 수수 재배지를 올해 말까지 3만 헥타르로 늘리며 2024년까지 4만 헥타르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선 쌀과 밀 외에도 대안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수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수수는 쌀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재배 시 많은 물이 필요한 쌀과 달리 수수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또한 탄수화물 위주 성분인 쌀과 달리 단백질, 미네랄, 칼륨, 칼슘 그리고 인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으며 쌀보다 포도당 함량도 낮아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수수를 먹는 인도네시아 인구는 5% 미만이지만 과거 1970년대 누사뜬가라에서는 수수 소비가 쌀을 앞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수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를 가루로 만들어 파스타,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조코위 대통령은 당뇨들에게 2024년까지 수수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농업부의 식량작물 가공 책임자는 향후 5년까지 연간 약 100만 톤의 수수를 생산할 계획을 잡았으며 올해 수수 경작지를 3만 헥타르로 늘릴 부지에서는 약 12만 톤의 수수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PR 컨설팅 기업인 에델만이 28개국 3만 2천 명에게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사회 양극화가 적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지 아니면 각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생각이 대립되어 분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남자와 여자가 부유층과 서민층이 또한 세대 간의 갈등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델만은 자신이 속한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으며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희망이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한 도안에서는 세로 I축은 위로 갈수록 사회 양극화가 심한 나라이며 가로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회복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그래프입니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사회 양극화가 거의 없는 사회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 순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적다고 평가한 7개국 중에 3개국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순위로는 7번째로 위험한 수준 그룹에 속해 있으며 위험한 수준 그룹에 속한 9개국 중 회복 가능성은 브라질 다음으로 2번째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등 6개국이었습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매우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 분열이 개선되리라는 데도 회의적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X축과 Y축 모두 가장 먼 곳에 위치해 가장 양극화된 국가로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고 법인세 등 관련 세금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5천억에서 1조 루피아를 투자한 기업에는 5년 동안 소득세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1조에서 5조 루피아를 투자한 경우 소득세 인센티브를 7년 동안, 5조에서 15조 루피아는 10년, 그리고 15조에서 30조 루피아의 경우 15년간 소득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또한 30조 루피아 이상의 투자에 대해선 20년간 소득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20년간 법인세 납부가 100% 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금속산업, 스마트폰 등 통신장비의 주요 부품산업, 석유화학산업, 제약산업, 반도체 등 선정된 17개 업종 분야와 관련된 업스트림 분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법인세도 기존의 25%에서 22%로 낮췄으며 예전에는 투자 금지 목록을 만들어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2020년 이후 대부분의 투자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테러부대 댄서스 88은 지난 22일 족자카르타에서 IS 이슬라미아 동조자로 의심되는 남성 한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체포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의 집에서 완성된 수제폭탄 2개와 폭탄 재료들도 발견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체포하였는데 공격하려고 했던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용의자는 IS 이슬라미아 동조자를 늘리기 위해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시기프라보어 경찰청장은 2022년 체포된 테러 용의자는 총 247명이며 이는 2021년보다 33.2% 줄어든 수치라고 말하였습니다. 작년에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은 크게 3개의 조직이며 각각 제마 이슬라미아, 이슬람국가, 그리고 자마 안샤루 다울라 등입니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16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56명은 기소 단계에 있고 17명은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이며 4명은 기소 과정 중 숨졌으며 1명은 지난 서부 자바 반둥시의 경찰본부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하였습니다. 작년 테러가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반둥 경찰본부 폭탄 테러가 유일합니다. 경찰청장은 테러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용의자들이 테러를 자행하기 전에 체포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판매 네트워크 확대에 나섭니다. 올해 17개의 새로운 쇼룸을 오픈해 총 140개 쇼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망무르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 최고운영 책임자는 올해는 판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현지 고객들에게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판매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새로운 애프터 서비스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는 자동차 보증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응급 서비스와 부품 보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볼륨 모델인 크레타와 스타게이저 구매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마련합니다. 결제 보호, 고객 보호, 타이어 보호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이어 보호 서비스의 경우 최초 구매 시 장착된 오이와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지난해에만 인도네시아 전역에 21개 신규 쇼룸을 추가하는 등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며 자동차 판매는 물론 애프터 서비스도 제공하는 만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쇼룸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워터붐 발리가 대규모 확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될 것이며 개장 30주년을 맞아 완공할 계획입니다. 확장 공사는 3년 전 2020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재개장을 시작한 2022년 4월까지 300명의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예정 부지에 다같이 채소와 과일 농사를 하며 버텼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워터붐은 친환경 철학에 따라 30년 전 건설 당시에도 기존의 나무를 베지 않았으며 이번 확장 공사에서도 기존의 나무를 최대한 활용한 설계로 울창한 숲과 조화로운 워터파크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설계를 담당한 건축가는 나무들 사이로 미끄럼틀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가게 디자인하여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워터붐에서 새로운 열대라군풀, 선큰풀, 수중 일광욕 라운지, 풀사이드 정자, 전망대가 있는 슬라이드 타워, 각종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m 높이의 대형 슬라이드 타워는 워터파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